문재인 정부가 고교 학점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스텝이 어떻게 되냐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를 시켰어요. 올해 벌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된 걸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 내년에 들을 선택 과목에 대한 걸 전부 학생들이 선택해서 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개설할 수 있는 여부를 검색을 해서 가정 개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학교가 개설하기 힘든 것은 예를 들면 신목에서는 뭐를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수요가 많은데 자기네들이 못해요. 근데 보니까 목동고등학교는 할 수가 있네. 그럼 목동고등학교 가서 들을 수가 있네. 이게 거점형 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수기준을 마련하고 K묵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K묵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K묵을 도입해서 운영하자. 이게 온라인 수강하는 거. EBS를 K묵으로 대체를 하자 이런 거예요. EBS는 뭐냐면 과목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근데 K묵은 대학교 과정처럼 이렇게 심화과정을. 그 다음에 학력 구분 없이 대학에서 하듯이 선택 이수하자. 이건 이제 하나고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고에서 벌써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일반고에서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험 삼아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라는 학생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대 학교정 추천 2가 내신보다는 면접과 학생부 기록 내용이 중요시되는 전형이거든요. 학교정 추천 2가. 그 다음에 연대가 이런 게 똑같은 게 연대 활동우수라고 있어요. 이 두 개 학교에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가 일반고예요. 계열은 임계열. 그 다음에 희망진로는 1학년 때는 국제기구 종사 외교관, 2학년 때는 국제공무원, 3학년 때는 국제기구 종사자. 다 틀린 건가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대학 자체에서 주최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주최하는 설명회가, 연대 주최하는 설명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항상 입학처장이나 입학사정관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로 희망 절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 진로 희망란이 삭제될 거니까.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 국제기구 종사라고 그랬다가 2학년 때 의사라고 그랬다가 3학년 때는 내가 국어 국문학을 하겠다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부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네가 1학년 때 무슨 연계성이 있어서 2학년 때 이걸 선택했으면 2학년 때는 무슨 연계가 있어서 3학년 때 우리 과를 지원했는지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다른 쪽 가시면 이 말씀 많이 들어 진로 희망 필요 없어요. 중학교 때는 맞아요. 중학교 때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외교관, 3학년 때 내가 컴퓨터 공학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해 충실한 교과 내용, 그다음에 그해 충실한 활동만 나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완전히 틀립니다. 내가 컴퓨터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국제기구 유엔에 가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열심히 한 학생과 2학년 말 돼서 갑자기 내가 확 생각이 들어서 그래 유엔을 가봐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한 학생과 학생부 내용이 질적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한 학생은 3년을 준비한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5학기를 준비한 거고 한 학생은 2학기 정도를 준비한 거예요. 그럼 누구 내용이 더 알차게 나타나겠어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학교 내용이 알찬 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상 경력을 딱 보니까 얘가 영어 경시 우수, 그 다음에 교내 토론대회 논술 경시, 독서 연구, 영어 토론, 중국어, 일본어, 영어 칼럼, 교내 디베이트 등등 해서 수상을 31개 했어요. 그럼 학년에 10개씩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한 달에 하나씩 계속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한 학기에 하나로 수상 실적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많이 썼던 게 필요가 없게 되니까 참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우수성을 막 입증을 시켰는데 이제 이 길이 일반고에서 갇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딴 걸 갖고 들이밀어야 돼요. 그런데 대학에서 보니까
학생부의 내신을 많이 봤는데 이게 의심스러워진 게 시작한 거예요. 아, 숙명여고 보니까 이거 못 믿을 것 같은데 예전같이 100% 신뢰를 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다른 쪽에서 검증을 막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나오냐면 세특에서 뭔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행특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객관적인 게 뭔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객관적인 수상 경력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자율 동아리하고 다 합해가지고 1학년에 한 학년에 2개밖에 못하게 이제 제한을 걸어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심화성이 튀어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에 이제 포장하는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숙명여고 사태가 불러올 그 파급 효과가 여러 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일반고에서는 차라리 잘하는 학생이 수상 실적이 쫙 있으면 얘는 진짜 전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구나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고 쪽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머님들이 리더십 그러니까 자꾸 뭐 이게 특목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 리더십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학급 반장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전교 임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가 자기네들 그 홈페이지에 뭐라고 쓰냐면 서울대가 보는 리더십이란 건 수업 중에 모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수행이잖아요. 수행평가 잘 받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리더십이 좋은 학생이다. 왜? 대부분 그룹까지가 나가니까. 그걸 잘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토론에서 잘하는 학생, 그 다음 갈등 해소 능력, 동아리 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친구들을 독려해서 청소를 주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전 이론 네가 해라. 그래서 서울대에서 한번 뽐보기로 3년 동안 청소만 학생을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을 시켰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뽐보기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지가 뭐 자기소개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1학년부터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계속 그걸 써준 거야. 뭐 실제 그렇게 했대 또. 뭐 정인이 뭐 불러가지고 신문하는 건 아니니까. 정인이 누구예요? 담임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얘가 전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애들 다 싫어하는 청소를 지가 남아가 자발적으로 다 했다는 거야. 물론 다른 것도 잘했겠죠. 공부도 잘했는데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 나오니까.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걸 갖고 선전을 했어요. 봐라. 뭐 리더십이란 게 딴 거냐. 뭐 계속 뭐 학급 임원, 교내 임원 뭐 이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딱 뽑은 거예요. 그럼 이게 서울대만 통하고 하나고에는 안 통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고에서는 3년 동안 청소만 내리하는 싫어하나?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부 고발자가 없어져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학생일수록 컴플라이언트야.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요. 그런 학생을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고 정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의 국민들의 대표적인 상은 일본입니다. 딱 얘기하면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독일이고요. 제일 다루기 힘든 민족이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오바마가 와도 안 되고 누가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온들 불만이 없겠고 누가 온들 언론에서 그거 받아갖고 계속 퍼뜨리면서 자기네들 구독 부수 올리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참 골치 아픈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들이 그다음 엄마들이 조금씩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약간 착각하는 게 개성이 강한 애일수록 나한테 불순종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불순종하는 거하고 개성 강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학교에서 생각하는 체제의 반항적인 거하고 비판의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비판과 반항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